안녕하십니까. 신인균 군사TV 알기 쉬운 무기 백과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고 주한 미군에도 있는 무기 알려드립니다. 바로 죽음의 철십자 최강 공격기 A10 썬더볼트 2 공격기 알려드리겠습니다. 죽음의 철십자. 이거 밑에서 보면 십자처럼 생겨서 철십자라고 해요. 나치 그 독일 십자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냥 완전히 날개가 일직선으로 되어 있어서 밑에서 보면 십자처럼 생겼다. 자, 이겁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별명도 있어요. 멧돼지. 앞에서 보면 이 30mm 기관포 이게 딱 있는데 완전히 멧돼지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멧돼지라고도 합니다. 자, 근접 공중 지원 자산 이 밥그릇을 놓고 태격하는 미 육군과 공군입니다. 1960년대 초인데 밥그릇 싸움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 하는가 봅니다. 1960년대 초 육군 입장에서는 공군이 정말 싫었어요. 왜냐? 아니 본가를 박차고 나간 공군놈들 어떻게 믿어? 지상군 항공 지원은 육군이 한다.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원래는 공군이라는 게 없었지 않습니까? 전쟁이라는 게 시작된 이래로, 그러니까 3000년 전에도 육군과 해군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군이라는 것이 나온 것은 20세기 초에 이제 그때부터 비행기가 나와가지고 1차 대전 때부터 이제 전투를 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군의 역사는 10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육군과 해군은 3000년, 4000년, 5000년이나 된 군대인데 공군은 그럼 어디서 나왔냐? 육군에서 떨어져 나온 겁니다. 원래는 육군 항공대였어요. 그래서 야, 우리한테 박차고 나간 저놈들 어떻게 믿어? 해가지고 우리 근접 항공 지원은 우리가 스스로 한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육군은 선진 항공 화력 지원 시스템 AAFSS 이 사업을 통해서 자기들이 이제 근접 항공 지원한다 해서 공격 헬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샤이엔인데 이거 너무 비싸고 말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도태되고 폐기되고 코브라 공격 헬기를 이제 대량으로 도입하는 그런 사업이 됐었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육군은 공군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공군은 무슨 소리냐, 이거 우리가 해야지. 하늘은 우리 영역이잖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군의 AAFSS 사업과 이에 반대하는 공군의 옥신각신, 이게 이제 60년대 중반이에요. 그래서 미 합중국 공군님이 미 합중국 육군님을 채팅방에 초대했습니다. 야, 니네 그 AAFSS 사업인가 하는 거 그거 당장 집어쳐라. 예산 중복 투자 그 장관님이 싫어하시는 거 알아 몰라?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장관이 맥나마라 그냥 돈 비싼 거 다 그냥 잘라버리는 1960년대의 미국 국방부 장관 맥나마라 장관은 예산 많이 나는 거 이런 거 이제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육군은 야,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우리 근접 항공 지원용 회전익기 만드는 사업하는 건데 니네는 그냥 고정익기 하면 되잖아. 왜 자꾸 우리한테 감나라 콩나라야? 이제 이러니까 이제 공군이 그러니까 그 집어치우라고. 근접 항공 지원은 문자 그대로 항공이잖아. 항공. 어디 땅개들이 금방지게 그냥 남의 영역을 침범해. 항공은 우리 거야.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육군이 야, 니네 그 고정익기 그 저속으로 저공으로 저속 비행하면서 지상군이랑 손발 맞춰줄 수 있어? 없잖아.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건데 전장 환경은 알지도 못하면서 밥그릇 챙길 생각만 하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육군 입장에서는 탱크가 가고 지상군 보병들이 막 전투하고 하는 그 위에서 아주 천천히 이제 채공을 쫙 이렇게 해주면서 때려주는 이게 필요한 거지. 이때는 완전 제트기 시대 아니겠습니까? 제트기처럼 슝 지나가면서 해주겠다는 거냐? 이제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공군이 야, 이 자식들이 이걸 원하구나. 저속으로 따라다니면서 해줄 수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육군은 헬기를 가지고 공격 헬기를 만들겠다. 그래서 이제 코브라 막 쫙 깔고 지금 아파치 만들려고 하고 막 그러는 거 아니냐. 야, 이거 이러다가 우리 이거 근접 항공 지원단 이 전력 다 뺏기겠다. 이제 이렇게 돼서 안 되겠다. 우리가 하자. 그래서 이제 회의를 합니다. 특명 지상군이 원하는 근접 지원 항공기를 개발해라. 야, 있잖아. 지금 우리가 팬텀2, 그 F4 팬텀 지금 대량으로 쓰고 있고, 콜세어2, A7 이거 지금 쓰고 있는데 그거보다 저속 기동성 더 좋으면서 무장 능력은 좋아야 돼. 이런 거 해야 돼. 야, 이 사업 다 뺏기면 있잖아. 우리 항공기 티어 수백 대 날리는 거야.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이제 이런 거. 야, 그러면은 그렇게 저속 또 하려면은 중장갑 그리고 강력한 화력 이런 거 필수잖아. 이제 저속하다가 밑에서 기관포, 대공포 맞으면
바로 추락하니까 그 기관포에 맞아도 대공포에 맞아도 생존할 수 있는 장갑도 튼튼해야 돼. 그런데 이런 팬텀기 같은 이런 전투기들은 맞으면 기관포 맞으면 바로 가죠. 그러니까 이제 야 그런 거 만들자. 이제 이렇게 돼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많은 경쟁 업체들이 있었는데 최후까지 살아남아서 마지막 결승전을 벌인 데가 바로 페어차일드하고 노스롭입니다. 노스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굉장히 그 지금 현재는 바로 글로벌 호크 만드는 회사인데 과거에는 굉장히 많은 전투기들도 만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F5죠. F5 이후로 전투기에서 완전히 지금 뭐 밀려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어쨌든 이때만 해도 아주 이제 혁혁한 그런 전공을 자랑하는 그런 전투기 회사입니다. 자, 페어차일드 이 회사는 지금은 없어요.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맥도날드 더글라스에 인수가 되었고 또 그 맥도날드 더글라스는 보잉에 인수가 됐어요. 자, 그래서 아무튼 페어차일드의 YA-10 그리고 노스롭의 YA-9 이게 마지막까지 경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원래는 노스롭이 조금 더 우세에 있었어요. 왜냐? 일단 정상적으로 생겼습니다. 날개 밑에 엔진이 있고 뭐 그리고 뒤에 수직 미익 있고 그 옆에 이제 수평 미익 있고 뭐 이런 식인데 이 페어차일드의 YA-10 날개는 뒤 날개도 희한하게 생겼고 그리고 엔진은 또 동체 위에 들라당 갖다 붙어 있고 좀 희한하게 생겼죠. 그렇게 해서 누가 봐도 이게 좀 더 정상에 가까워서 이게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페어차일드의 YA-10이 된 거예요. 왜냐? 결정적으로 이제 미군이 그걸 본 겁니다. 이스라엘군을 본 거예요. 이스라엘군이 이제 뭐 중동전 막 하면서 이스라엘군이 30mm 기관포를 가지고 이제 이 그 아랍군들의 T-55 전차의 상부 포탑을 그냥 박살내버린 걸 본 겁니다. 그때 당시에 미군 전투기들은 20mm 기관포를 가지고 있었는데 프랑스가 미라지 전투기를 이스라엘에 팔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군이 그 미라지 가지고 확 내리꽂으면서 30mm 기관포를 쏘는데 그 30mm 기관포를 쫙 맞으면서 지나가니까 T-55 전차의 포탑이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야 30mm 기관포? 저거 해보자 라고 해서 이 A-10은 30mm 기관포를 아예 이 주둥이에다가 딱 그냥 장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정면에서 보면 멧돼지라고 그래요. 이 30mm 기관포 유견장 그 30mm 기관포인데 벌컨식으로 도는 그런 유견장 30mm 기관포인데 정말 딱 누가 봐도 멧돼지입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이 노스롭의 Y9에도 만약에 이걸 한다 그러면은 대대적인 계량 공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기존에 있던 비행기 형상을 개조해서 만든 거하고 이거는 전혀 새로운 걸 만들었으니까 아예 30mm 기관포 특화형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야 그래 저거다. 30mm 기관포 가지고 그냥 탱크들 굳이 미사일 안 쏘고 대전차 미사일 안 쏘고 그냥 30mm 기관포로 탱크들 포탑 따버리면 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해서 A-10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격도 쌌습니다. 그래서 가격, 성능 모두 잡은 A-10이 썬더볼트 2로 제식화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1974년도인데요. 중량은 11.3톤이에요. 그리고 최대 이륙 중량은 22.7톤입니다. 그러니까 뭐 연료 또 무장 다 해서 한 11톤 정도를 탑재를 할 수 있어요. 속도는 833km, 시속 833km, 작전 방향은 460km, 그리고 무장은 7.26톤인데 이게 제가 아주 근접해서 나르는 걸 봤는데요. 제가 남한강에서 그 공병들 훈련하는 걸 보다가 뭐 윙 하는 소리가 들리길래 이렇게 하늘을 봤더니 A-10 두 대가 그냥 지그재그로 막 이렇게 날아가는 걸 봤는데 야 정말 소리도 잘 안 들렸고 진짜 뭐 미끄러지듯이 쫙 날아가는데 저게 만약에 적기였다 이러면 정말 모골이 송연했겠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날아가면서 30mm 기관포 그런 미사일 이제 이런 걸 쏘는데 장갑이 튼튼해가지고 밑에서 14.5mm 그러니까 이제 이 소련군들의 주력 대공화기가 14.5mm 기관포지 않습니까? 그 기관총을 맞아도
장갑이 중요 부위는 장갑이 되어 있어서 격추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튼튼하냐면은 걸프전 때 기관포를 맞아가지고 날개 한쪽하고 엔진 한쪽이 완전히 걸레가 됐어요. 그런데도 기지로 귀환을 했다라는 그런 튼튼한 내구성도 가지고 있는 그런 공격기입니다. 아무튼 이게 1974년도에 만들어졌고, 그래서 1974년도에 만들어졌는데 당시 만들어진 직후에 주한미군에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 제가 한 1979년도쯤인가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 제가 이제 등교를 하는 길에 시장통이 있어요. 시장통에 제가 단골 프라모델 집이 있습니다. 그 프라모델 집에 가면은 그 앞에 가면은 막 진열대에 정말 이 프라모델들 쫙 깔려 있어요. 거기서 우표도 팔고 또 프라모델도 팔고 하는데 그때 우표 수집 이런 거 참 열풍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집에 우표하고 프라모델 많이 샀는데 거기 이제 친구하고 가면서 딱 보니까 A10이 나와 있는 거예요. 아카데미에서. 그래서 A10 보면서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친구에게 야 저거 있잖아. 우리나라에 36대 들어온다. 저거 진짜 멋진 거야. 하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 신문에서 제가 이제 본 거예요. 신문에서 A10 한국의 주한미군 36대 도입 이제 이런 식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1974년도에 만들었고 그것을 79년도쯤에 한국에 배치한다는 뉴스가 나왔으니 정말 만들자마자 최전선인 한국에 갖고 온 것이다. 그래서 그때 도입한 주한미군 A10들이 아직도 지금 오산에서 작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저는 돈이 없어서 A10을 프라모델 사지는 못했었어요. 탱크 사느라고. 탱크는 가는데 비행기는 가지가 않아서 재미가 좀 덜하죠. 아무튼 그런 A10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량 배치된 이 A10이 10년 만에 계력으로 전락했습니다. 왜냐? 이 기관포를 부악 쏘면은 북 하는 소리가 납니다. 제가 이제 이 화력시범 같은 데 가서 이 A10이 기관포 쏘는 거 많이 봤는데 실제로 쏘면 이렇게 연기가 확 납니다. 30mm 기관포 북 나가니까. 그런데 이 연기가 나가면서 엔진으로 빨려 들어가요. 엔진으로 빨려 들면서 아주 랜덤하게 복불복으로 엔진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추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군이 야 이거 진짜 문제 많은데 이거 어떡하냐 그냥 육군 확 줘버릴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육군을 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의 비행단 1개 이상이 날아가 버리죠. 장군 자리 뭐 온갖 자리 다 날아가 버린 거죠. 정말 뭐 우리 한국이나 미국이나 TO 생각하는 거 밥그릇 생각하는 거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고치자 해가지고 좀 뭐 아주 간단하게 기막힌 방법으로 고쳤는데 북 할 때 연기가 확 나서 엔진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항상 들어간다고 해서 항상 엔진이 꺼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엔진이 꺼지면 어떻게 되냐? 빨리 그 하늘 위에서 재점화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원래 이제 이 엔진을 재점화하려면은 지상에서 엄청나게 큰 배터리 차가 와가지고 그걸 연결해가지고 엔진을 재점화를 시켜줍니다. 비행장에 가면 다 그래요. 그런데 하늘에서 그냥 간단하게 무슨 차 시동 걸듯이 재점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여기다가 장착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태를 할까 말까 하다가 결국은 걸프전으로 인해서 완전히 기사회생하게 됩니다. 걸프전 때 144대가 걸프전에 참전을 해가지고 총 8,755소티를 띱니다. 주요 전과로는 전차 987대를 격파하고 차량을 1,106대를 격파를 합니다. 그리고 이라크군의 장갑차 501대를 격파를 하고 화포를 무려 또 926대나 격파를 합니다. 그리고 스커드 발사대 11기를 격파를 했고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전과가 있는데 이 A10은 매버릭 공대지 미사일도 장착을 하는데 당시 걸프전에서 썼던 미 공군의 모든 매버릭 미사일 중에서 이 A10이 90% 이상을 썼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근접 항공 지원 어마어마하게 했고 그 매버릭으로 전차 뭐 이런 걸 많이 격파를 하기도 했고 30mm 기관포로도 많이 했겠죠. 피해 규모는 이제 이 정도로 많이 뛰었는데 6대가 격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전투기들에 비해서는 사실은 많이 됐어요. 근데 많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그냥 땅바닥에 붙어서 공격을 하니까 상대적으로 대공화기를 맞을 수 있는 위험도가 훨씬 더 높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6대밖에 객추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야, 언론에서 난리가 났죠. A10 멋지다 해가지고 이거 이제 도태시키려고 했다가 A10 멋지다라고 하는 이 막 여론이 끌어오르면서 A10이 사실은 이때 이제 도태될 직전이었는데 이게 지금까지도 살아남아 버렸어요. 그래서 당시에 2010년도에 이런 또 논쟁이 있었습니다. A10 이거 없애자 하는 게 당시 공군 참모총장이 하고 새로운 A10 대신 너무 유지비 많이 든다 이걸 다 없애버리면 우리가 이 돈으로 F-35를 더 살 수 있어. 이제 이런 안이 나왔고, 그래서 F-35 처음에 할 때 이걸 A10 대체용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다. F-35가 무슨 A10을 대체하냐. 왜 F-35 그냥 슝 지나가 버리는데 A10이 애초에 나왔던 게 뭐냐. 천천히 저속 저공으로 육군을 근접 지원해 주는 것이지 정밀 폭격해 주는 건 A10의 역할이 하고 F-35하고 다르다.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F-35가 지금 A10 대체한다 이 말은 지금 사라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A10은 유지비가 너무 비싸. 그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A10만 대체하고 하면 F-35를 더 살 수 있는데 하는 게 당시 공군 참모총장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공군 전투사령부 부사령관인 제임스 포스트 소장이 우리로 치면 이제 공군작전사령부 부사령관 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A10 비행단에 가가지고 연설을 합니다. 야, 이 좋은 A10을 퇴역시키자고 의회에 뭐라 짓거리는 것은 반역행위나 다름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린 겁니다. 공개적으로. 그런데 이 좋은 A10을 퇴역시키자고 의회에 뭐라 짓거린 사람이 당시 공군참모총장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기사화되고 공군참모총장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공군참모총장이 이 자식 너 보직해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제대시켜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게 이제 논란이 돼가지고 합참의장에 아주 이렇게 했었는데 합참의장에 이 사람도 안 되게 된 뭐 스캔들 챙겼으니까 그렇게 된 또 사연도 있습니다. 그래서 후계기 사업 OAX 사업도 취소가 됐어요. 이 OAX 사업이 정말 이거였는데 이건 뭐냐. 브라질에서 만든 슈퍼 투카노입니다. 슈퍼 투카노. 이거를 도입해서 A10을 한번 대체해볼까? 왜? 저속으로 계속 오랫동안 채공을 하면서 근접 지원을 해줘야 되니까 뭐 미국은 지금 이런 프로펠러 이런 거 안 만들고 있으니까 지금 브라질에서 슈퍼 투카노 이거 뭐 제법 좋으니까 이걸 도입해서 한번 써볼까? 라고 하다가 이제 무슨 지금 이 시대에 A10을 대체해서 이런 걸 하냐. 이거는 뭐 반군 게릴라들이나 상대하는 거지. 말이 되냐 해가지고 이걸 이제 슈퍼 투카노를 300대 도입을 할 뻔했다가 이거 취소하고 A10 지금 현재는 계속합니다. 그래서 A10 과연 언제쯤 퇴역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2010년 그 무렵에 한국에게 임대해주자 이런 안도 있었어요. 그때 이제 우리 국회 국방위원회 김학송 의원이라고 당시 국방위원장이었는데 이분이 저거 우리 임대해서 하자라고 이제 막 주장을 하기도 했었고 저도 사실 그때 와 맞다 저거 좋다 저렇게 하자라고 했었는데 우리 육군은 그러지 않았죠. 아무튼 우리나라와 이렇게 인연이 많은 지금도 우리 한국을 지켜주고 있는 A10 앞으로도 계속 지켜줄 것으로 기대되는 A10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